네, 온라인 구구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문상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상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재룡전기를 문의 주셨고요. 네. 매수가가 63,3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45,400원이시라서 약간 네.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재룡전기 어떻게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재룡전기는 좀 주요한 거는 사실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재룡전기 이게 장기 그래프 보시면 진짜 놀랍다 할 정도의 음. 1년 반 정도 상승 궤적이 있었거든요. 네. 원래 뭐 재작년엔 4,000원이었고 작년 초에는 한 10,000원 남짓이었던 녀석이 이제 10만 원을 찍었으니까요. 음. 보통 이렇게 텐베거 성격을 찍었다고 하면 보통 시세가 완성됐다고 보통 합니다. 이게 텐베거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히트를 치고 주도 종목, 주도 섹터 이렇게 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이 가는 애도 있지만 보통 10배 가면 완성이 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10,000원에서 10만 원 갔으면 뭐 지금 변압기라든가 전력기기 쪽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최소 2, 3년, 뭐 길게는 3, 4년 더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오지만 네. 실적이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겠죠. 근데 그 실적의 그 개선도에 비해서 주가가 훨씬 빨리 움직였거든요. 예, 그래서 음. 뭐 1조 원대 이상의 시가총액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반쯤 부러졌다가 다시 6만 원 위로 올라왔다가 요 네.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일주일 전에 한번 지난주 월요일 날 아마 내려 꽂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분기 실적 보니까 2분기 때보다 3분기가 원래 이제 이런 기업들은 계속 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인 게 어쨌든 폭이 조금이라도 늘면서 계속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3분기 때 순이익이 2분기보다 줄었어요. 그건 음. 뭐냐면 뭐 그만큼 뭐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뭐 전력기기가 이제 간 거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덜 나올 시기가 됐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순이익과 영업이익과 매출이 플랫하게 다음 분기도 비슷하다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누우면서 간다 그러면 주가는 더 이상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음.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문자 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6만 원대 사신 게 뭐 일주일 전에 부러지기 전 가격으로 보면 합리적인데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덜 나오면서 이제 4분기가 이런 식이면 추세가 더 꺾일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음. 우려가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게 계속 수주라든가 또 분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올라가는 정확한 종목들이에요. 이게 뭐 막 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뭐 나중에 세상을 바꾼다 이런 정도의 종목은 아니고 음. 다 정해져 있는 어떤 시장의 어떤 교체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연동해서 수주를 받아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저는 일단은 조금 개인적인 생각은 하여튼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할 만큼 했어. 웬만큼 해놨어. 뭐 영화 대사대로 치면 많이 먹었다 아이가 뭐 이런 것 느낌? 뭐 네. 사실 10배나 올랐는데 여기서 내가 뭘 더 바래? 음. 이런 정도의 느낌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뭐 다행히 200일선을 지키다 좀 깨졌는데요. 네. 올라오면 5만 한 7천 원 선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고돈 정도까지만 올라와 주면 갖고 계신 비중 좀 확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올 때는 어떤 모멘텀을 좀 보면 좋을까요? 다행히도 4분기 때 그러니까 사실 4분기 순이익은 나오려면 한참 남았어요. 내년 3월 정도 돼야 나오기 때문에 네. 시간은 좀 있는데 중간중간에 수주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음. 더 추가적으로 어디에서 오더를 땄다든지 네. 아니면 뭐 캐파를 좀 늘리겠다고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거나 이럴 때 분위기를 잠깐 탈 수 있으니까
그런 시기를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5만 7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수주 모멘텀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 SDI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2만 5천 원이시고요. 현재가는 25만 9천 원입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삼성그룹주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오늘 네. 5%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오늘 상승이 반가운데 저는 저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전 코너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IRA 폐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급락이 또 나왔고 했는데 뭐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본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 결국 미국의 상원의 어떤 구도를 감안해 보거나 IRA의 수혜를 받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 같은 것들의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폐지라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100명의 상원 의원 중에 60명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간신히 이제 공화당이 숫자적으로 우위를 보이고는 있지만 최소 15표 정도가 반대를 한다 그러면 60표를 얻을 수가 없는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게 물론 100%다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정작 가서는 일부 수정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를 감안해서 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떠셔야 될 건 아니다. 물론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인수팀이나 에너지 정책, 에너지 장관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셰일가스 CEO 하던 사람이 됐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 화석 연료의 전도사라고 별칭이 붙은 사람이라 2차 전지나 뭐 전기차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태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기한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걸릴 거다라고 보고 오늘의 반등이 반갑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공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계열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에 이게 오늘 뭐 화재도 올라가고 물산도 올라가고 삼성과 관련된 제반 계열사들이 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을 했으면 요새 사실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비슷한 뉘앙스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가 좀 재료가 돼서 같이 네. 동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삼성전자의 힘에 의해서 좀 같이 붐업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뭐 지금 SDI가 뭐 실적이 엄청 좋아지거나 이러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릴 듯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28만 원 정도, 네. 그 다음엔 30만 원 정도, 요 정도의 1차, 2차적인 뭐 제한선 정도를 뚫느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뭐 이번에 삼성전자가 만약 6만 원 위로 안착을 한다 그러면 차차적으로 SDI도 28만 원 선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그림으로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봐선 2차 전지의 그 확실성은 아직까지 트럼프 취임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면이 많은데 오히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불러오는 삼성그룹주 전반에 걸친 어떤 자사주 효과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히려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만 원과 30만 원을 돌파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대동을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800원이고요. 현재가가 지금 9,000원대인데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 좀 급등하면서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을 하셨거든요. 그럼 네.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익 나면 원래 팔 생각이 있으셔야 되는데 네. 수익 나면 이제 더 나고 조금만 더 나면 또 그림이 더 이뻐지니까 제가 대동은 지난주에도 한두 번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대동은 사실은 이번에 TYM이 우크라이나 의원단하고 회동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뭐 그거 이제 같은 농기계 쪽 관련주니까 그래서 올라간 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쪽하고
특수 로봇 관련된 이슈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작년도 한때 이제 붐업이 좀 됐던 이슈인데 뭐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 좀 움직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뭐 AI 농기계 이런 것 쪽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된 것 같거든요. 다행히 지금 사신 뭐 8,800원 이상의 단가가 나온 건 너무 다행이시고 아직 그런데도 이게 뭐 시세 좋았던 때 대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문의 주셨던 분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사셨던 분이고 네. 오늘 문의 주신 분은 뭐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른 거로 인해서 바로 이제 수익 전환이 되신 케이스인데요. 네. 일단 마디 가격 10,000원 정도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이게 오. 원래 뭐 흐름이 있다가 내려온 게 2만 원에서 반 부러지면 10,000원 정도 생각하는 건데 거기서 지금 7,000원대로 훨씬 더 아래쪽으로 오버슈팅이 나온 거니까 다시 5자릿수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봐선 뭐 그냥 그려봐도 최소한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의 단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0,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그럼 10,000원에 팔아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9,910원부터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예.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만 9,900원에 네, 팔아보자. 이게 사람이 네. 생각하는 게 나 저 10,000원 되면 팔아야지 그러는데 꼭 그 무슨 법칙인지 모르겠는데 9,990원까지 갔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인심 넉넉하게 쓰셔가지고 네. 9,900원 넘어가면 팔아야지 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9,900원까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다음 상담은 VT로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32,500원이십니다. 현재가는 29,650원이신데요. 네, 화장품주가 올해 여름에 한창 뜨겁다가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VT가 최고 실적을 냈다 이렇게 뉴스도 나왔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MC님 공부 네.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VT는 사실 저도 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회사고 뭐 저희 딸이 이제 다이소 같은 데서 이제 히트 쳤잖아요. 원래는 이 회사는 일본에서 이제 대박을 치고 오히려 우리나라로 역수입이 돼가지고 다이소 같은 데 물량을 풀면서 뭐 그 올리브 땡 같은 네. 데서 한 2만 원 하던 걸 뭐 3,000원 막 이렇게 파니까 맞아요. 물론 이제 용량도 작고 조금 뭐 그 성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 그리고 품절 대란이 나면서 브랜드에 대한 입소문이 났고 뭐 그러면서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졌고 저도 얼마 전에 다이소 갔더니 이 VT 라인 관련해서 제품이 한 2, 30종류가 이렇게 한 판을 차지할 정도로 깔려 있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성공 스토리를 가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직 중국에 정식 수출은 안 됐는데 제가 주말에 보니까 중국의 무슨 그 코스메틱 사이트에 VT 제품이 몇 개가 굉장히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봐선 정식 수출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보따리상들이 가져가서 네. 아름아름 파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게 만약 뭐 얼마 전에 한중 회담도 엊그저께 있었지만 약간 정식 루트로 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 뭐 중국향으로 좀 속도를 낸다 그러면 더 좋은 분위기가 나오겠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VT 정도 빼놓고 실적이 좋아도 빠지고 안 좋으면 또 빠지고 이게 지금 화장품의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 또 올해 한 상반기까지 화장품, K 코스메틱, 뭐 K 뷰티 이래가지고 미국 진출, 뭐 남미 진출, 일본 진출 이래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섹터들이 있는데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좀 종목들이 많이 처졌어요. 기대 이하로 그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꽤 여럿 있거든요. 네. 그 와중에 VT는 잘 나왔지만 잘 나와도 이제 다른 애들이 안 나오니까 얘는 이번까진 버텼는데 다음 분기는 덜 나오면 어쩌지? 이런 상황들이 일단 좀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아마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버텼는데 오늘 약세가 나오는 건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이 좀 차익 매물을 아니면 뭐
일단 좀 팔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제가 봐서는 42,000원대는 뭐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는 가격대긴 한데 이게 느물느물 약간 우하향을 계속하면서 저 200일선 제가 뭐 생명선이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거품과 비거품을 나누는 저 선을 깨고 내려오면 사실 오랫동안 좀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저 선까지는 지지하고 나서 보통 또 V자형 반등을 하기 때문에 네. 저런 선을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만약 가격적으로 봤을 때 27,000원을 종가를 하회한다 이러면은 좀 당분간 힘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미련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수순. 근데 27,000 뭐 4,500원 견디다가 다시 바운딩이 나올 확률이 당장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일단 보유하시고 상황을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보유하시면서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골프존 문자로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9,300원이고요. 현재가는 67,500원입니다. 골프존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골프존은 뭐 잘 아시듯이 골프존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냥 저는 사실 안 치고 못 치지만 골프 관련된 이제 연습장 아니면 그 온라인 골프는 아니죠. 뭐 그 스크린 골프 네. 뭐 이런 것 쪽으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어, 겨울이 사실 성수기죠. 네. 이제 필드 나가서 치시기 어려우니까 마치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 끝나고 나서 이제 실내에서 막 연습해서 어떻게든 하는 것처럼 뭐 이제 실력을 가다듬기 위해서 이 골프존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될 테고 그리고 뭐 젊은 층에서도 요새 골프 가지고 이런 방에 가서 서로 이렇게 막 뭐 한 두세 시간 놀고 이러시는 게 굉장히 인기 있는 지금 현상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골프존의 향후 실적에 대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리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이게 어차피 또 경기를 타죠. 이게 뭐 저는 뭐 조금 진짜 며칠 배우다 말아서 잘 뭐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이게 부담이 되는 스포츠란 그쵸. 말이에요. 비싸죠. 근데 경기가 앞으로 좋을까 안 좋을까 뭐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중장기로 보면 좀 어둡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이 골프라고 하는 것 쪽에 지금 막 뭐 채를 사고 뭐 하고 그래갖고 장비를 갖춰놓고 하시는 분들이 뭐 그만한 여건이 되시니까 하는데 이게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아유 못 치겠다 이러고 이제 오히려 그런 게 그 일종의 그 당근마켓 이런데 막 채 같은 거 중고로 막 나오고 이러면 네. 그런 거가 막 급증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골프 인구가 줄어들거나 정체거나 이러면 골프존한테 좋을 건 없으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69,3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뭐 지금 가격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00일선 밑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거품이 껴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뭐 올라서면 7만 원 정도 올라서는 거는 뭐 아주 간단한 몸부림으로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는 영역이 맞아요. 뭐 좋은 가격에 일단 사셨고 뭐 경기에 대한 우려보다도 성수기 비수기 쪽으로 보면 성수기로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갖고 계시고 뭐 네. 200일선 정도 지나는 74,000원까지의 상승을 기대하고 계시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74,000원까지 성수기인 만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을 문의 주셨네요. 아우, 루닛이요? 루닛도 네. 제가 오늘 방송을 봤는데 대표님께서 또 오늘 좀 말씀을 해주신 그렇죠. 관심 종목으로 또 이야기를 네. 해주신 종목이잖아요. 제가 네. 매일 7시 45분에 우리 한경 TV 통해서 수익 플러스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의 전략주라고 이제 매일 한 종목을 강조를 드리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 공교롭게 제가 루닛을 의료기기 쪽에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내용 뭐 눈을 감아도 생각이 선한데 네. 오늘 가장 급증하는 이유는 그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글로벌 파마랑 폐암과 관련된 AI 진단 쪽에 이제 한 식구가 됐다. 하나 협력사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재료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한 4배 늘었다. 네. 근데 사실 4배 늘었다 그러면 와, 4배나 늘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작년도 매출이 30억이라 올해 는 게 이제 금액으로 보면 160억이니까 뭐 엄청 늘었다는 아니죠. 근데 네. 비율은 일단 1년 사이에 4배나 올랐다라는 데 주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료 AI 쪽이 작년도만 해도 매출이 뭐 몇십억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루닛이나 뷰노나 뭐 이런 애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매출을 급심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뭐 몇십억대였다, 100억대 초반이다 이런 애들이 이번에는 한 수백억 단위 이런 식으로 매출 단위 이제 확 점프업을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원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선 뭐 저도 연초부터 의료 AI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좀 상황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루닛도 그렇고 의료 AI 또 신약 AI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루닛은 어쨌든 분기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비급여 처방받은 그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네. 인사이트라고 그 플랫폼이 있어요. 예. 어. 그것들의 이제 매출이 좀 가셔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요. 네. 어쨌든 오늘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법 큰 게 아니라 뭐 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상승이 아주 잘 나오고요. 오늘 47,000원에 사셨다니까 제가 봐서는 아마 지난 금요일 날 질르신 것 같아요. 예. 요새 47,000원 가격이 나온 게 지난 금요일 날 약간 높게 올랐을 때 사신 건데 오늘 뭐 이런 정도로 올랐으니까 단기에 너무 좋은 수익을 챙기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그 루닛의 오늘 목표가가 6만 원이었거든요. 오. 근데 지금 6만 1,000원도 넘었다가 지금 5만 9천 원대니까 네. 뭐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사실 6만 원 위면 바로 하루밖에 안 됐지만 일단은 단기에는 한번 70% 정도는 실현하고 30%는 좀 끌고 간다 이 생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 라인을 보이게 되면 원래는 욕심이 좀 생기시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갈 때까지 가본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저는 사고 나서 또 공교롭게 운때가 맞아서 네. 하루에 20% 이상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한 6, 70%는 줄이고 나머지 잔여 물량 가지고 5일선 깨지지 않을 때까지 가본다. 이렇게 좀 부담 없이 가보시는 걸 더 권장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막상 또 더 뭐 좋아질 수 있지만 갔다가 부러질 때 다시 가 이러고서 여전히 사신 100%의 물량을 계속 간직하고 계시면 뭐 결단력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나중 가면 사실은 또 크게 수익을 못 올리시고 또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주식은 살 때 뭐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왔으면 이거 만족해 이러고서 파시는 게 제일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만 원 같이 이런 마디 가격 도달되었을 때 하루 만에 20%? 이거는 10년치 이자를 하루에 보신 거예요. 너무너무 경사스럽지만 네. 여기에서 더 환호한다기보다 냉정하게 일정 수준 빠져나오자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70% 정도는 수익을 실현해보자 이렇게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삼성이요. 삼성전자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6만 5천 원에 네, 70%요. 65,000원에 70% 알겠습니다. 김도현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통화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삼성전자를 6만 5천 원대 사셨고 비중을 70% 상당히 많이 담으셨네요. 예, 네. 5만 원 깨질 때까지 어떻게 견디셨어요? 아니 뭐 내 돈으로 샀으니까 그냥 갖고 가는 거죠. 그냥 그 가격에 딱 사놓고 더 뭐 아래 가격에 더 추가하신 건 아니시고요? 원래요. 네. 원래 뭐 7만 원대도 사고 뭐 계속 7만 그냥 5천 원 사고 근데 5만 5천 원도 사고 그래서 6만 5천 원대 비중을 예.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런 결과 이제 평균이 6만 5천 원이 되신 거군요.
예. 네. 7만 8천원까지 갔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7억, 8억 남았는데 안 팔고 갖고 간 거예요. 아우, 금액을 말씀하시니까 뭐 투자하시는 규모가 상당하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사신 가격의 평균 가격 밑으로 한 15,000원 이상 내려왔다가 지금 예, 바닥에서 한 6,000원 정도 들어주는 모습이라서 뭐 그나마 예, 우리 선생님의 투자 비중을 생각해 보면 엄청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지면서 심리적인 어떤 그 지지선의 그 뭐랄까 좀 분노의 효과를 만들면서 금요일 날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자사주 매입 공시가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고 보고요. 이게 제가 봐서는 뭐 냉정하게만 보면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이제 가격 낙폭의 과대는 한 5천 원 부분이고 자사주 매입 효과는 솔직히 3% 정도의 비중 감소 효과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에서 3, 4% 이상 올라가는 게 사실은 그 이상은 합리적이지 않은 반등인데 어쨌든 시장은 뭐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또 오버하기 마련이라서 이번에 뭐 8만 원에서 5만 원 깨지는 걸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이런 정도 이제 과대 낙폭이 생긴 것처럼 뭐 자사주 3% 사니까 3%만 올라 이런 건 없죠. 세상에 법칙이 이런 건 없는 거고 제가 봐선 이번에 삼성의 뭐 사장단 인사라든가 뭐 엔비디아 쪽의 퀄 테스트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60일선 지나고 있는 선이 6만 한 2천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가 아마 이번에 오를 수 있는 단기 최대 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건 이제 하이닉스를 추월할 수 있는 영업이익의 귀환, 이게 복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가능한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제가 봐서는 뭐 세상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삼성이 지금 하이닉스 HBM을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한두 분기 안에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넘길 수 있는 건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레벨은 당연히 7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아마 6만 2천 원에서 7만 원 사이는 좀 마의 구간, 그러니까 그 마라톤 뛰는 선수가 30한 8km쯤 갔을 때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 할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 힘든 구간에 속하는 게 공교롭게 우리 선생님 사신 평균 단가예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삼성전자 보유하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8만 원 깨진 애부터 해가지고 7만 원대니까부터 사기 시작해서 5만 원대 초중반까지 계속 사서 물을 타신 결과 평균 단가가 보통 6만 원대 중반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 정도 단가니까 그 정도 단가 바로 전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단가 이상을 잘 허락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단가에 물려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그 단가까지 바로 올리느냐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 제 생각에는 많이 오르면 6만 원 살짝 넘고 6만 한 1, 2천 원 정도 단가가 일단은 목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에서 정말 장사 잘해서 하이닉스 다시 뒤집었다 이런 얘기 나와야지 저는 7만 원 도전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단계로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 뭐 선생님 지금 뭐 가격 뭐 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중이 크신데 개인적으로 하여튼 6만 2천 원 정도 선까지 올라오면 뭐 갖고 계신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씩은 좀 덜어내셨다가 다시 6만 원 깨지면 다시 없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유동성 유도리를 발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있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오늘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또는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먼저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66-036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8181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함께 보유 비중 또 매수 단가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팅창으로도 궁금하신 종목 있다면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온 종목 위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올릭스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올릭스요? 신규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지금 채팅창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올릭스가 보니까 지금 2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네. 바로 상황을 읽고 보니까 뭐 그래프상으로 200일선인지 깨졌다가 조금 꼬리를 달고는 있는데 사실 뭐 아마 이제 물어보신 분은 무슨 이슈가 나왔고 이게 악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목이 20% 빠진다라는 건 뭐 지금 알려졌든 안 알려졌든 굉장한 악재가 내포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냥 20%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뭐 음. 사실 올릭스 정도면 실적에 대한 이슈보다는 원래 얘가 그런 뭐 간암 치료제라든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꽤 있었던 임상의 값인데 사실 20% 이상 빠진다 이런 거는 뭐 안 봐도 약간 너무 뭐 섣부른 추측이지만 사실 임상에 뭐가 이탈이 났다던가 그런 이슈가 나오든지 아니면 오늘 시장의 흐름 중에 사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이게 강 건너 소식 같지만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보건장관 된 음. 사람이 네.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거든요. 네. 그 사람 백신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음. 또 하나 있어요. 비만약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음.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 비만약 팔아서 돈은 엄청 버는데 사회 공헌이나 뭐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해 주는 것들은 약하다 이렇게 평소에 지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트럼프가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임명을 했잖아요. 네. 지난 금요일 날 모더나라든가 이런 백신주들하고 비만약 관련주들이 미국장에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음. 오늘 그 인벤티지랩이라고 뭐 비만약 관련주 하나가 뭐 무슨 계약 관계 때문에 유독 돋보이게 올라가긴 하는데 네. 아침에 제가 보니까 뭐 펩트론이라든가 D&D 파마텍이라든가 비만약들이 오늘 조금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소식, 뭐 장관이 부정적이래 음. 이런 게 또 하나 이제 제2의 IRA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트럼프 내각이 다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파격적이라고 이제 음. 표현을 하죠. 젊은 사람. 네. 백악관 대변인이 27살 음. 드시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27살에 젊은 여자분이 되셨더라고요. 사실 역사상 그런 적이 없다. 굉장히 음. 노예하고 기자들하고 상대를 막 해야 되니까 되게 막 경험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을 이제 시켜놨다. 그리고 지금 임명된 사람들이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이게 캐리어가 뭐 있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약한 분들도 많은데 음. 파격적인 발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스스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젊은 음. 친구들로 이렇게 좀 짜면서 약간 커버를 한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파격적이라서 약간 불안해 보이는 관점도 있는데 이 케네디 같은 경우는 하여튼 지금 의학 쪽하고 약간 궁합이 좀 안 맞는 그런 네. 언사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봐야겠는데 올릭스가 제가 봤을 때 뭐가 있는지 잠깐 네. 보겠습니다만 남아 있는 거 없는데. 아무래도 미국발 악재 때문일까요? 아침에 출발은 한 7% 정도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뭐 뉴스상으로는 지금 가시화된 게 없어서 뭐 제가 이거 뭐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보통 이러면 이제 종토방이라고 하죠. 거기 가보면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 철진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반복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기 때문에 뭐 100%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음. 좀 가시화된 어떤 게 있다가라도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제가 봐서 20%급 마이너스는 이 종목의 어떤 임상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나온 부분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뭐 비만이라고 제가 아까 통칭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종목도 다 20%씩 빠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얘만 뭐 특별히 이래야 될 이유는 없는 거라서 얘만의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를 안 나왔는데 많이 빠지면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거 사야 되나? 음. 전 사지 않는 선택이 대부분 합리적이에요. 음.
악재인지 뭔지 모를 때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딴 애는 되게 싸졌으니까 사본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야말로 참으셔야 된다. 어. 예,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신- 사는 건 아니다. 신규 일단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 뭔지 정확히 좀 알고 나서 사셔도 된다. 아직 제가 여기 보고 있는 뉴스란에는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빠지는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유나 알고 빠지면 대응이 할까 말까가 명확해지는데 이건 지금 나한테만 남들은 모르는 기회가 그냥 제공된 게 아니에요. 그냥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들이댄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막 싸니까 허겁지겁 사시는 거는 좀 네, 네. 악재를 참으세요.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라는 방법. 네, 그게 네. 낫죠. 지금은 뭔가 있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확인해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화 시스템도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한화 시스템은 어떻게 예? 보실까요? 어디고요? 한화 아, 시스템. 한화 시스템. 네. 음. 네. 한화 시스템 지난주까지는 좋았잖아요. 네. 오늘은 뭘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도 올라 있는데요. 그래도. 예. 음. 자, 한화 시스템은 이게 지금 뭐 단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단가 있었나요? 네. 예. 어. 뭐야? 김미선님 방송 보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 화평진인숙님도 안녕하세요. 뭐 네, 서연이님 안녕하세요. 이 한화 시스템이 이번에 그 우주랑 이제 방산 개념이 같이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되고 나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뭐 그룹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나그룹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잘 가고 뭐 관련해서 하나 오션도 잘 가고 하다못해 코인 올라가니까 하나 투자증권도 잘 가고 네.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가 뭐 한 열흘 2주 사이에 한 10조 정도 늘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네. 신난 거죠. 지금 뭐 그 회장님도 엄청나게 계열사 다니면서 막 독려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뭐 기술적으로 금요일하고 오늘 음복이 나긴 했어도 지난주 초반까지 지지난주부터 올랐던 한 일주일 동안의 궤적이 아직 5일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격적으로 보면 한 27,000원 선 정도 깨지 않고 뭐 잠깐 빠졌다가도 꼬리 달리면서 올라오면은 뭐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좋은 그림이고 뭐 제가 봐서도 아직까지 오늘 밤에 뭐 그런 그 스타쉽의 발사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내일 만약 성공하게 되면 조금 더 반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 뭐 아래쪽에서 사가지고 갖고 계신 경우다 이러시면은 충분히 여유 있게 아직은 갖고 가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주봉 같은 그림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마디 가격 3만 원을 찍고 이제 내려온 그림이기 때문에 네.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마디 가격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뭐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이런 정도의 구간에서는 한번 터치하고 거기서 한 몇 프로 좀 밀렸다가 재반등 이런 거니까 이번에 이제 당연히 보면 3만 원 정도 한번 터치됐고 2만 8천 원대, 그러면 한 2만 7,500원 내외에서 지지가 되면은 한 3만 1,000원 정도 흐름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시스템 전망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풍원정밀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는 1,200원이십니다. 현재가는 8,850원이라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금요일에 약간 급락을 하면서 걱정이 돼서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풍원정밀은 어떻게 계속 보유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종목 사실 잘 모르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굉장히 비상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하고 고르시고 뭐 사시고 이러잖아요. 네. 간혹 뭐 나도 너도 모르는 종목 중에서 우연히 얻어 걸려 가지고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확률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에서 인기 있거나 주도하거나 이런 종목은 딱 드러나는 표식이 있어요. 오, 뭐죠?
거래량이 많아요. 어, 왜냐하면 너도 나도 관심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야 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막 어우러져서 싸우다가 피 튀게 싸우다 결국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결정의 어떤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금 오늘 12시 16분이면 장 시작하고 지금 3시간이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장에 2,500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오늘 하다못해 삼성전자 벌써 아마 3천만 주 넘게 거래가 됐을 거예요. 그 음, 5만 원대 주식인데도 3천만 주 정말 많이 거래됐죠. 네. 뭐 평소에 보면 요새 한 4, 5천만 주씩 거래돼요. 음. 거래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돈을 웬만큼 갖고 해도 티도 안 날 정도로 거래가 돼요. 네. 근데 풍원정밀도 물론 거래가 될 때는 뭐 제법 됐었겠죠. 근데 지금 3시간 거래했는데 2만 주잖아요. 네. 아까 사실 더 거래 안 된 뭐 골프존도 있어요. 만 네. 주도 거래 안 됐어요. 음, 근데 그 녀석은 가격이 6만 원대이기나 하니까 이건 지금 막 하는 사람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발 거래되는 데 가서 매매하시라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래가 죽으면 그 종목 여러분들이 매매하면 호가도 금방 밀리고 네. 나오시기도 어려울 만큼 호가에 숫자가 안 받쳐주는 종목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매매하고 빠져나올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뭐 한 12주씩 매매해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한 1,000주, 2,000주라도 매매를 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3시간 동안 2만 주 거래된 종목은 사실 매매하기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거 이전에 너무 좋은 거를 사람들이 저만 알고 뭐 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고 알면은 네. 알아서 거래가 웬만큼 됩니다. 이 종목 좋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로 거래 안 되는 종목은 웬만하면 하시지 말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루에 뭐 가격 차마다 다르겠지만 한 10,000원대, 2만 원대 주식이면 한 100만 주, 네. 한 몇만 원, 한 3, 4만 원 되면 한 50만 주. 요 정도의 최소의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들만 하세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변별력을 가지고 종목들 고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굳이 여러분들 매매 아무도 안 하는 종목 가서 이걸 사가지고 내가 왜 이걸 갖고 있을까요? 의미도 모르시는 상황을 만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물론 사실 때는 아마 풍월정밀도 뭐 거래가 됐던 시점이었겠지만 이 종목 보니까 실적이 별로예요.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한마디로 안 나와요.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이 기업 솔직히 제가 봐서는 좀 가능하면 손실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빨리 나오시는 게 좀 답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기대 크게 하시지 말고 거래가 지금 3시간에 2만 주 됐는데요. 3시간에 한 30만 주 정도 되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종목으로 선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천하에 없는 종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전혀 시장에서도 누구도 관심이 없으니까 나홀로 관심이 있다는 거 너무나 뭐 마음이 미어지고 외로운 일이에요. 시장에서 득실거리고 매매되는 종목이 많은데 굳이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거 안 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만의 그런 독특한 철학에 의해서 종목들 고르시지 말고요. 제가 이 시간 몇 번쯤 강조드린 것 같아요. 그냥 일반화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이런 것 쪽으로 좀 해보세요. 네,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풍원정밀은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기아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05,500원이고요. 현재가는 95,300원입니다. 최근 또 완성차 업체들이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가는 모습이어서 그런지 기아도 4% 지금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뭐 10만 원 아까 10만 원 네, 내라고 105,500원이거든요. 10만 5천 원. 네. 참 이것도 뭐 음. 얘기하긴 편하죠. 10만 원까진 돼요. 10만 5천 원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답 같지도 않은 얘기처럼 보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기아도 최근에 현대차가 29만 원대 갔듯이 이 종목도 1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음. 뭐
9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한 30% 정도 네. 밀렸던 종목이 현대차도 비슷해요. 29만 8천 원 갔다가 19만 7천 원까지 밀렸으니까 10만 원 정도 밀린 거라 네. 고점에서 보면 30%씩 조정 받은 거거든요. 오늘 아까 이제 수익 플러스 코너 얘기 드렸는데 사실 뭐 기아차만 별다른 게 아니고 현대기아차 어차피 한 몸으로 가니까요. 네. 다만 이번 3분기 실적만 보면 오히려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잘했어요. 장사는 그 고급 뭐 비싼 SUV 많이 팔아가지고 실적이 오히려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뭐 형보다 나은 아우 같다는 평가도 받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전기차 이슈가 2차 전지 소재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 관련된 종목에도 지금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기아차는 그래도 자체 보조금을 주면서라도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원가 경쟁력도 있다. 전기차에 대해서 뭐 테슬라 다음으로 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이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2%가 빠졌는데 테슬라는 3%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IRA 폐지되면 다 피해 보는데 테슬라도 피해 봐요. 네. 근데 결국 살아남는 건 테슬라밖에 없어 이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만약 지구상에서 테슬라 말고 또 살아남아야 될 완성차가 뭐가 있지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현대 기아차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레벨로 살아남을 수 있는 차.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다른 그 전기차 지금 후발로 훨씬 속도를 낮추고 있는 애들보다 차라리 현대 기아차가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IRA 폐지한다 이래서 이제 영향을 받지만 저는 그게 더 후발주자들한테 불리하지만 적어도 테슬라 쪽을 열심히 쫓아가는 현대 기아차는 나름대로 저는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 뭐 원가 대비해서 그런 OP 마진도 테슬라보다도 높기 때문에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오늘의 상승 반갑고 뭐 10만 원 넘나드는 건 전 어렵지 않다고 봐요. 다만 이게 13만 원에서 이제 부러진 만큼 일단 10만 원에 안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1만 원대를 노리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의 10만 5천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10만 원 안착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계속 한 일주일 사이에 9만 원대에서 사실 놀고 있거든요. 네. 뭐 내일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바로 10만 원 각인 벅차니까 네. 내일 삼성전자 한 번 더 힘내주고 현대기아차 올라가지고 이런 그림 나오면 10만 원 일단 터치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봐선 지금 이동평선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점이 공교롭게 사신 가격이에요. 10만 5천 원. 그 정도쯤 가면 조금 또 매물들이 나올 만하기 때문에 뭐 사신 가격에 만족하고 파시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올라올 거는 같습니다. 올라올 수 있을 네. 것 근데 같다. 거기서 드디어 이제 BEP 왔으니까 손익분기가 왔으니까 이제부터 먹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원래 기다리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보통 사신 가격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고통의 시간과 인내 시간을 오래 보내시고 나서 내가 산 가격 어렵게 오면 그때 파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해요. 원래 그 가격이 사갖고 먹으려고 사신 가격인데 안타깝게도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가격에 다시 오면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통들 아래쪽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 안 깨진 것도 감사해요 이러고 파신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사실 안 그렇잖아요. 내가 그 가격도 그 가격에서부터 먹으려고 산 건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분도 그럼 매수가까지 오면 한번 참아야 되나요?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나을까요? 현대기아차의 제 혼자만의 뭐 아집이자 고집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지금 가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 지금 가격보다 2배는 올라 있어야 그래도 싼데 네. 이게 웬 말이냐. 네. 네, 솔직히 그러네요. 제가 뭐 돈을 계속 어디선가 조달할 수 있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뭐 5년이 되든 10년이든 한번 기다려 볼게 이 생각으로 현대기아차 지금 20만 원, 10만 원 이럴 때 그냥 사놓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알겠습니다. 나중에 테슬라가 공유 시대를 연다 이러면 조금 생각이 달라져야 되긴 하는데
이게 내가 소유의 개념의 시대에 머무를 거냐 아니면 공유의 개념이 돼서 차가 훨씬 갖고 있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냐. 그거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아닌데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소유와 공유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테슬라가 꿈꾸는 건 공유의 개념이거든요. 내 차가 아니고 내 차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차. 차는 계속 24시간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의 뭐. 네. 그러면 5명, 6명이 한 차 갖고 계속 쓰게 되니까 결국 차가 많이 필요가 없죠. 나중에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진짜 자동차 완성업체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테슬라 빼놓고. 그런 시대가 이제 금방은 안 올 테니까 뭐 네.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닌데 진짜 소유와 공유의 개념이 나중에 엄청나게 자동차 그 회사들 주가를 확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오늘 그 시장에 보면 공교롭게 자율주행주들이 오늘 되게 세요. 네. 그게 이제 먼 미래를 지금 가정하는 거죠. 뭐 음. 지금 자율주행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관련해서 뭐 테슬라가 이번에 좀 힘을 얻었으니까 자율주행 쪽에 뭔가 좀 큰 혁신을 이룰 거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주부터 그 자율주행주들이 꽤 세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이렇게 기아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상담 신청해 주신 분은 계속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STX 엔진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600원이고요. 현재가가 21,200원이시라 지금 매수가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STX 엔진은 어떻게 전략 주실까요? 뭐 SX 엔진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현대 계열인가 얼로 인수된 걸로 아는데 이름이 아직 안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장기 추세 지금 길게 보셔도 좋은 흐름이에요. 네. 좋은 흐름이고 뭐 어쨌든 그 배 쪽에 들어가는 엔진 쪽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사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고 현대기아차 올라가고 2차 전지 반등 나오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상대적인 약세가 어디냐면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올라갔던 섹터들 재건 쪽하고 조선주, 원전주 요런 쪽이 아주 일부를 제외하면 조금 전반적으로 약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음. 테마 쪽으로 와 붙어서 올라갔던 쪽이 뭐 며칠 강했을 때 현대기아, 삼성 이런 거 다 약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뭐 코스피 쪽에 대형주군들이 주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히 코스닥 요런 쪽에 뭐 테마주 아니면 뭐 약간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서 자극적으로 올라갔던 섹터들 이런 것들이 쉬는 날인 게 맞아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우리가 요새 이제 뭐 코인으로 가신다, 미국으로 가신다 이래가지고 우리 예탁금도 뭐 한 10조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전 종목이 와 그러고 올라가는 날이 잘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다 막 3, 4%, 5%씩 올라가서 지수가 뭐 100포인트, 15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네. 그런 일이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에너지가 좀 음.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시소 게임으로 이쪽이 올라갔다 이쪽에 계속 이렇게. 네, 이거 제 액션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나요? 네,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시소 게임상 코스피 대형주가 일단 가라앉는 쪽이 아니라 무게 중심이 실린 쪽이죠.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주가와는 좀 반대 개념인데 뭐 재건이나 조선이나 뭐 이런 쪽이 좀 약세인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네. STX 엔진도 비슷해요. 뭐 이게 뭐 그렇다고 확 빠져서 큰일 났어요가 아니라 그냥 올라가던 흐름에서 주봉으로도 일봉으로도 이제 지난주 목금도 괜찮았거든요. 오늘 이틀 오른 거에 따른 약간의 뭐 장중 보합세 이런 정도로 보셔야 되고 아까 사신 가격도 뭐 지금 가격에서 비슷해요. 예 거의 뭐 차이 없으시니까요. 갖고 계시면 되는데 목표를 어떻게 할 거냐? 네. 8월 달에 나왔던 요 고점이 24,000원이에요. 그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HB 테크놀로지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200원입니다. 현재가는 1,900원이고요. 좀 가벼운 종목을 문의 주셨는데 HB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전략 주실까요? 이게 이제
뭐 뭐야 네. 갑자기 음. 이게 주가로는 되게 가벼운데 네. 움직임으로 보면 되게 무거워요, 사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 1,800원, 2,000원밖에 안 하니까 요거 뭐 톡톡 건드리면은 금방 올라갈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긴 한데 음. 의외로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음. 얘가 기본적으로 있는 쪽이 그 OLED 쪽 네. 장비 관련주라서 이 OLED가 이제 지금 업황으로 보면 뭐 중국에 계속 쫓아온다 이래가지고 음. 뭐 투자가 이걸 갖고 이제 뭐 LED 쪽이 LCD나 이런 쪽이 최근에 중국이 많이 가져가서 우리가 거의 포기했던 것처럼 OLED도 많이 중국 쪽에서 많이 따라오는 상황이라서 이걸 이제 많은 자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격차를 벌릴 것인가 아니면 뭐 중국한테 또 설설 잠식을 당해서 빼앗길 것인가 이런 기로에 좀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봐서는 HP 테크놀로지 흐름이 그런 궤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편한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200일선 정도 10월 중순에 조금 부딪혔다가 지금 한 달 정도 흘러내린 그림이라서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디스플레이 쪽 업황과 약간 궤를 같이 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당장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막 뚜렷한 호재가 나올 만한 게 생각보다는 좀 제 아이디어로는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네. 뭐 그나마 이제 거래량도 푹 죽었기 때문에 좀 평소에 이게 70만 주면은 거래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기 때문에 거래는 좀 제법 되는 종목인데도 뭐 지금 반장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100만 주도 안 된다 이러면은 얘로서는 지금 거래가 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만큼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다.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아까 2,200원이라고 그러셨죠? 네. 네. 단가 회복이 솔직히 바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00원 회복이 관건이고 그 다음에는 2,200원 정도 흐름인데 뭐 OLED 관련해서 투자 확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향적인 어떤 대형주의 뭐 움직임이라든가 캐펙스 늘리기 위한 어떤 뭐 증설과 관련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관련 장비 업체들은 사실 흔히 말해서 수주에 목말라 있으니까 계속 증설을 안 하면 노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기 쉽다라는 것에 좀 주의를 하시고요. 제가 봐선 조금 이쪽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0원 위로 올라오면 거래량이 막 늘었어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조금 올라올 때마다 줄이셔가지고 네. 차라리 일반 반도체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물량 축소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우리 기술 투자를 30% 해갖고 금년도 네. 초에 6,190원에 들어갔는데요. 네. 됐는데요. 매도 금액을 얼마로 정해야 될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김도영 대표님이랑 통화하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6,190원에 들어가셨다고요? 예, 예, 예. 옳고,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예. 지난번 12,000원대를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치신 건가요? 아니, 저희 지나친 거보다도요. 그 2021년도에 13,500원 가갖고 네. 4월달 또 반감이라는 또 호재가 있었고 그것도 넘어올 것 같아서 매도를 못했지. 매도를 안 하셨다고요, 일부러? 예, 예, 예. 이번에 11월 달 초에 12,000원 갔을 때도 예, 예, 예. 아이고, 예, 하여튼 뭐 2배 오르신 거를 아주 네. 그냥 별거 아니신 걸로 그냥 치부해 버리셨네요. 예.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갖고 또 혹시 또 네. 많이 또 매수를 미국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죠. 뭐 이번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예,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에도 이제 크립토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또 뭐 취임하고 나서 코인을 뭐 비축 자산, 전략 자산으로 이제 삼아서 뭐 정부 입장에서 이제 사들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기 때문에 예, 오늘도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꽤 비싸죠. 9만 예. 불대 넘어가고 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뭐 우리 기술 투자는
뭐 코인 자체를 얘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얘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코인이 인기라 뭐 코스피 코스닥보다 거래 대금이 더 많다 할 정도로 쏠리고 있으니까 예. 흔히 말해서 업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돈을 떼돈으로 이제 거래 수수료 같은 것을 챙긴다 이런 관점에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봐선 물론 이제 앞으로 코인 가격이 비싸면 더 뭐 거래가 금액이 커지고 그거에 맞춰서 수수료도 더 나올 거기 때문에 관련주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유리해진다라는 관점을 보시는 건 맞는데 예. 뭐 지금 제가 봐선 뭐 연말까지의 일단 예측이 비트코인이 네.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아직 가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 뭐 10만 원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예. 20만 불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예. 뭐 어떤 사람 50만 불도 부르는데 선생님이나 저나 어느 가격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예, 모르죠. 예. 모르잖아요. 어느 가격 갈지. 사실 모르지만 일단 추세가 지금 기가 막히게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예. 갖고 계신 건 맞지만 네. 지난번에 그 11월 12일 날 딱 일주일 전인데 예. 일단 선생님 사신 가격에서 딱 2배 정도 오른 상황이었는데 좀 과하게 일단 왜냐하면 얘도 올라가는 그 N자형 패턴을 보면 일정수준 올라갔다 또 꺾이고 N자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격도가 벌어지면 예. 줄이셨다가 다시 늘린다 이 생각으로 좀 하시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금리가 약간 뭐 파월이 약간 꼬장을 부리면서 인하되는 폭이 12월 달에 없게 되거나 이러면 코인 가격이 제 생각보다 많이 튈 것 같지는 않아서요. 예. 저는 이번에 한 10,000원 정도 다시 한번 흐름이 나와서 올라가게 되면 예. 10,000원대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한 반 이하로 줄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예. 다음에 그 더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뭐 비축자산으로 코인을 지정을 한다 이러면 한번 그때 튈 것 같으니까 예. 이번에 연말 전에 줄이시고 1월 한 중순 정도에 다시 편입을 고려해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채팅창으로 들어온 종목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LS 마린 솔루션을 많이 올려주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한 2번쯤 소개해 드려가지고 저희 그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제가 이제 팻말은 아니지만 고스톱 의견을 드려요. 예, 고 의견 드리면 그래도 보유 또는 뭐 신규 매수 이렇게 관점 그러니까 스탑 의견 드리면 네.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가능하면 좀 포트에서 지우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 전해드리는데 안타깝게도 LS 마린 솔루션은 제가 스탑 의견을 일주일 전에도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일단 이유가 뭘까요? 실적이 좀 안 나왔어요. 이게 마린 솔루션이 마린 솔루션 말 그대로 해양에서 뭔가 뭐 해결을 해주겠어 잠수함 이런 이런 건데 건가요? 네. 잠수함 개념보다 이제 해저 케이블 또 음. 설치라든가 이런 것 쪽에 좀 특화되는 기업인데 제가 알기로 3분기 실적이 그 선박 운영비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케이블 설치하러 가려면 뭐 정말 잠수정 또는 선박을 대형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케이블 내려가고 지하로 가서 막 작업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선박 그 운영비가 굉장히 급증을 해가지고 그래서 실적이 많이 줄었다고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지금 뭐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진 기업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번 같은 장에서 진짜 힘든 건 실적이 좋아져도 안 가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만 좋아지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특히 이런 공사라든가 뭐 정확히 해서 실적에 담보해서 숫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러니까 바이오는 뭐 임상을 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임상 가치를 정말 때려 맞춰 가지고서 이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인정해줘요 이렇게 우길 수 있죠. 숫자가 안 나온 거니까. 네. 근데 이런 LS 마린 솔루션은 딱딱 수주 받은 거대로 공사를 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분기별로 실적이 딱딱 나오는데 그게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절대 주가가 좋은 쪽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LS 마린 솔루션이 여기 주봉을 보면
이게 최근에 올 7월까지는 정말 뭐 천하 없이 좋은 종목인 거 맞죠? 그죠? 네. 종목이 좋았다기보다는 뭐 3년 전에 3,000원 하던 게 24,000원이 됐을 정도니까 엄청 좋은데 사실 이때도 생각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부러지니까 딱 반 가격 왔죠. 제가 50% 법칙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세가 난 거는 50%될 때까지 건들지 마. 네. 24,000원에서 24,850원, 25,000원 잡죠. 반 가격 12,500원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LS 마린 솔루션 아까 사신 분 제가 가격 보니까 만만치 않던데요. 18,325원 이게 이번에 이라고 내려올 합니다. 때 아마 사셨을 것 같은데 25,000원에서 18,000원 되니까 그것도 싸다고 생각하셨고 샀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게요. 시세 난 종목은 50% 빠질 때까지 기다려. 음. 사지 마.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임팩트 가지시라고 약간 반말적으로 말씀드려요. 웬만하면 정말 45%에서 50% 정도 빠질 때까지는 건들지 마세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건들면 네. 반 가격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이번에 이거 아주 정확치는 않지만 이 바닥 오늘 쳤네요. 11,630원이면 지난번 고점에서 아마 제가 생각엔 오늘쯤 공략하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거의 반 가격 됐거든요. 오늘 이사 좀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금 18,000원대 공략하셨으면 뭐 지금하고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 좋아지는 거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음 분기에 좀 덜 나오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그런 것들 좀 기대하면서 정 궁금하시면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바로 말씀드렸죠. 회사에 물어보세요. 다음 이번 분기에 선박 운영비 관련된 부분 네. 3분기보다 4분기가 좀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답답하시면 저희들이 사실 그런 걸 뭐 대안으로 물어보고 이런 걸 이 시간에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그렇게 하면 되게 좀 재미는 엄청날 것 같은데 뭐 그럴 여유가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당연히 하셔야 되고 주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하셨으면 좋겠다. 해보셔서 좀 물어보시면 좋겠다.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을 목표로 하신 분은 오늘부터 담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한 종목만 더 봐보도록 할게요. 네. 네, 쭉 보니까 현대위아도 올려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제놀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문의 주셨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YJ링크 HPSP 매각 이슈가 있는데 실적이 호재가 아닌가요? 이렇게 또 궁금증 남겨주셨고요. 한일사료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DXVX도 올려주셨고요. STI도 올려주셨네요. 많이 올려주셨는데 다 못 해드려서 어떻게? 그러게요. 뭐 하나 찍으세요. 네,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HPSP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뭐 이게 매각 이슈가 있어서 급등한 적이 있는데 또 뭐 4분기 실적은 잘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또 빠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좀 올랐기 때문에 뭐 오늘 빠지는 게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이 종목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하루 이틀 오르고 또 내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갖고 있는 사모펀드가 매각한다 그래서 매물로 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가 어느 급으로 사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예스티와의 그 특허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한 이제 독점적인 어떤 기술력의 보유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 유지될 확률이 높고 그 가치를 조금 더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아마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 같거든요. 네. 뭐 어쨌든 사가는 게 웬만큼 가격을 쳐준다 그러면 뭐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금요일 날 이게 좀 올랐거든요. 한 5% 올랐기 때문에 오늘 1.7%면 이제 오른 거의 3분의 1. 이 정도는 항상 나오는 그냥 적정한 수준의 되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뭐 아침에도 잠깐 플러스2 났었기 때문에 음. 이상할 건 특이하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이제 항상 그런 거죠. 이거 과연 비싸게 살 누가 있을까? 그런 거에서 의문부호가 붙으면 빠지는 거고 이거 회사 좋으니까 같은 얘기라도 이거 좋은 회사가 분명히 사갈 수 있어라고 누군가 써주면 올라가는 거고 그런 그림이 어떤 기사의 어떤 질과 방향성, 확신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팔려고 하는 쪽에서는 제가 어림잡아도 이제 약간 이제 계속 펌프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회사 너무 좋은데 이거 누가 사갈까 이런 기사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비싸게 사갈 누군가가 곧 나타나겠군 이러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건데 요새 반도체 경기도 앞으로 안 좋아질 건데 이거 끝물인 것 같으니까 매물로 내놓는 거 아니야? 이렇게 뉘앙스가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안 가겠죠. 그런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아주 어렸을 때 저도 그럴 때는 그냥 순수한 거 그 자체로만 받아들였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들 양쪽에서 싸게 살려는 쪽이 또 있을 거고 비싸게 팔려는 쪽이 서로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다. 거기서 그 와중에서 이제 주가는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맥업 관련해서 대표님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LG 생활건강을 문자로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는 38만 원입니다. 현재가가 33만 원대인데 LG 생활건강 어떻게 전망 주실까요? LG 생활건강은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엊그저께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 간의 한중회담으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LG 생활건강이 한창 이제 기세가 올라서 지금 이 그래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실 이게 보면은 이게 오늘 공교롭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주말 사이에 이 특집 단독 기사가 난 게 있어요. 네. LG 생활건강이 옛날에 저 2021년도에 지금 가격보다 굉장히 비쌌던 170만 원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한 5배? 저 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작년 7월에 우리 에코프로에 대해서 듣던 얘기랑 비슷해요. 에코프로 막 120만 원, 150만 원 가니까 네. 200, 300 간다고 막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LG 생활건강 곧 200만 원 넘는다고 얘기가 파다했었는데 웬걸 170만 원 찍고 나서 지금 30만 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팬데믹 때 이제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이제 막힌 것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중국 쪽의 사업을 엄청나게 이제 비중을 두었다가 중국 쪽에서 약간 팽당하는 분위기, 잘 안 쓰고 시장 지원율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적자까지 몰리고 이러니까 관련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부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을 오늘 기사 제목이 그거예요. 2억을 넣었는데 4천만 원이 됐다. 주가가 지금 5분의 1로 부러졌으니까요. 네. 오늘 제목 그 자체입니다. 오늘 그 딴 신문도 아니에요. 한국경제 신문에 보면 그 특집으로 주말에 보면 이제 단독 그 종목에 대해서 기사가 한 두세 종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LG 생활건강이었고 이번에 슬슬 외국인 지분율도 높아지고 괜찮은데 아직 주가는 이제 막 완연하게 오를 기운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내용이긴 했으나 내용의 면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너무하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대부분 이제 중국의 사업에 부진해서 찾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서 중국에서 다 같이 고전하다가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데 중국 비중 확 줄이고 일본에 가고 미국 가고 이러면서 빨리 좀 털어냈는데 LG 생활건강은 여전히 중국 비중이 높아서
중국에서 외출이 너무 신장되지 않으니까 다른 화장품들, 인디 화장품들 매출 그렇게 1, 2년 사이에 올라갔는데 이 녀석은 정체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 그런 기사를 한번 찬찬히 오늘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서 얘기 나오는 거는 어쨌든 너무나 과도한 낙폭과대다라는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중 간의 어떤 관계가 좀 개선이 된다든가 이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런 우리나라 물품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뭐 당국에서 일부 막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풀리게 되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면서 좀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로 보면 정말 답이 없는 차트인데 단기로 이렇게 짧게 보면 일단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다 누워 있고 살짝 그 거품선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인 거 맞아요. 근데 아까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가격이 다행히 뭐 100만 원대 이렇게 사신 게 아니라 네. 이것도 계속 물사기에서 내려온 건지 모르겠으나 38만 원대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거품 라인이 36만 한 5천 원 되거든요. 살짝만 거품이 들어오면 38만 원 금방 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중국 쪽의 분위기가 다시 따뜻한 바람으로 분다, 회전이 된다 이러면은 LG생활건강 같이 사실 중국 때문에 피해본 업종이 갑자기 중국 수혜주로 둔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은 제 생각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조금 더 태워놓고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예, 저는 만약 뭐 10% 안쪽이다 이러시면 10% 채우시면 좋겠고요. 만약 한 7%밖에 없다 이러면 한 3% 더 채우시면 좋을 것 같고 10% 갖고 있어요 이러면 한 2, 3% 더 채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정도로 좀 임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LG 생활건강 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카카오 문의 주셨네요. 매수가가 37,800원입니다. 지금 현재가는 34,500원이고요. 네, 카카오가 최근에 또 신저가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은 그래도 엄청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카카오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뭐 카카오는 뭐 참 말씀드리기도 약간 조심스러운데 이게 뭐 지금 그래도 시청자님은 물리신 가격 자체가 뭐 비교적 착하셔가지고 네, 다행입니다만 비싸게 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음. 한 2년 반 전에만 하더라도 카카오가 17만 원 갈 때 이거 뭐 20, 30 간다는 얘기 많았죠. 네. 한때는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 네이버랑 카카오 합산 시가총액이 그 한창 인기 있을 때 기준으로 5년 뒤에 삼성전자를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됐으면 카카오가 얼마가 될 거였었냐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엔 한 5, 60만 원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뭐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퇴보가 돼가지고 카카오가 지금 이 지경까지 몰렸고 뭐 최근에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눈물과 뭐 분노를 삼킨다고 표현을 하죠. 뭐 당연히 십자 위에서도 사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 물을 타다가도 지쳤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뭐 최근도 사실 아주 바닥 기준으로도 뭐 올랐다 하는 기미가 없어요. 네이버는 그나마 지금 바닥에서 좀 탈피가 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카카오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뭐 실질적인 대주주가 얼마 전에 들어가셨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온 상태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자유롭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또 계열사들이 어쨌든 과거에 쪼개기를 통해 가지고 상장을 많이 한 관계로 카카오 자체의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공교롭게도 요새 카카오가 이게 또 안 좋게 보려니까 한두 끝도 없는 것이 가끔 장애가 자주 나요. 카카오가 막 이렇게 불통이 되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예전엔. 네. 근데 올해 몇 번이나 일어나서 이게 한 번 일어나면 참 이게 저는 좀 그런 게
뭐 일종의 카톡 같은 거 사실 되게 감사하게 무료로 그냥 잘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엄청난 짜증나는 맞아요. 이 거리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무 대가 없이 잘 쓰고 있어서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음. 장애가 나면 이 나쁜 놈들 이래가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죠. 사실 그런 면을 보면 조금 저는 우리가 카카오한테 뭘 냈나? 뭐 음. 이런 생각하면서도 사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가격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 사실은 선거 때마다 네이버 카카오 맨날 불려가서 혼나죠. 음. 너네 어느 쪽 선으로 반대편에 서가지고 여론 플레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크기 어려운 업종이에요. 3년 전까지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가 갑자기 뭐 독과점이다 이래서 뭐 국회 불려가기 시작해서 뭐 국정감사 있을 때마다 가서 혼나니까 음. 관련주로서의 이제 그 성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멈춰버린 느낌 뭐 이런 게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봐선 구구절절 좀 말이 길었는데요. 예. 카카오는 제가 봐서는 지금은 당장은 뭐 사진 가격이 착하지만 뭐 4만 원대 이렇게 올라갈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잊혀져야지 돼요. 아. 지금 이게 사실 뭐 안타깝게도 장애가 나서 갑자기 기억하게 만들고 이런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야지 이게 조용히 뭔가 바닥치고 올라오는 그림도 좀 할 텐데 계속 쳐다보면 미움밖에 더 받겠어요 지금. 얘를 뭐 지금 좋다 이러고서 사는 분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차라리 완벽하게 잊혀지는 종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회사도 물론 이제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가시화돼 있는 건 안 보이고 뭔가 책만 계속 잡히고 있으니까 주가 면에 있어서는 지금 3만 원대 정도의 상황을 쉽게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밖에 좀 드릴 수 없어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그렇지만 어떻게 네, 보유를 해야 되나요? 손절을 해야 되나요? 웬만하면 나오시는 게 좋죠. 예. 네이버식으로 네이버 한번 제가 잠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카카오 참 고민이 네이버도 많은 뭐 종목입니다. 대단하진 네. 않지만 네이버는 지금 200일선 위로 올라탔어요. 이거 이제 제가 이 빨간색 선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지 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부로 해서 그 배터리 아저씨처럼 네. 거품 아저씨라고 제가 스스로 붙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거품이라고 하는 저 빨간색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가지고 거품이 있는 놈 없는 놈 이래 갖고 이제 뭔가 감별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거품 감별사. 그렇죠. 네. 네이버는 일단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이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네네. 거품이 나쁜 게 아니라 살얼음이 끼기 시작하고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드디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한참 밑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네카오라고 한때 불렸었는데 지금은 따로 봐야 돼요. 네이버는 같이 욕 먹다가 얘는 그래도 좀 올라오는 그림이고 카카오는 아직까지 뭐 경영 위기도 있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저라면 카카오 팔아서 네이버 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카카오는 일단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스트소프트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6,000원이고요. 현재가는 16,300원이시라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분 어떻게 네. 하면 좋으실까요? 아니 근데 음. 제가 채팅창을 보고 사실 반응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음. 웬 이상한 사람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써놨는데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아이고. 반응이죠 이거? 네, 채팅창을 이런 착각하신 것 거 딱 같아요. 지워버려. 네, 여러분들 우리 동엽 대표님 응원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면 아니, 좋을 것 뭐 같아요. 응원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예. 좋습니다. 심한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으로도 응원 댓글 그리고 뭐 궁금한 종목도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문자 종목 이스트소프트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스트소프트는 26,000원이요? 네, 26,000원에 그럼 매수하셨다고 언제 합니다. 사신 거야? 이거 지난 또 거의 지금 어떻게 40% 정도 손실 보고 계시거든요. 네. 뭐 사실 올 초에 네. 이스트소프트가 그 뭐 휴먼 인간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재료가 돼서 음. 5만 원 근처까지 올랐었어요. 네. 이게 사실 5만 원이었다가 지금 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해서 그래도 바닥에서는 50% 들어준 건데도 지금 음. 16,000원.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아직 만 원이 부족해요. 네, 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사실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데 이거 제가 좀 숨겨놓은 종목이에요. 정말요? 예. 이거 얘기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네. 제가 최근에 이 이스트소프트 관련해서 이제 뭐 저도 이게 창작자가 아니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음. 많은 분들이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올리신 것들을 저도 많이 읽어보고 이 사람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끄집어내서 또 버무려가지고 마치 제 생각인 양 이제 얘기를 하곤 하죠. 네. 아우, 네. 솔직하시네요, 대표님. 그렇죠. 사실 제가 삼성전자가 뭐 앞으로 6만 원, 7만 원, 8만 원을 거쳐서 10만 원 갑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소설을 써봐야 제 생각대로 갈 건 아니잖아요. 사실 시장에는 훨씬 저보다 유명하시고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 얘기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많이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가 합리적이고 내가 생각한 어떤 경로랑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글과 얘기들을 계속 뭐 탐독을 하게 되고 믿고서 좀 실행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되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 어떤 주식시장의 정글에서 최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많은 더 지혜가 많고 뭐 경험도 많고 파워가 있으신 분들의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따가지고 저도 소설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도 대표님의 뭔가 어떤 시선을 좀 담아서 그렇죠. 이야기해 그렇죠. 주시는 거기에 거죠. 이제 네. 한 방울 정도 음. 넣는 거죠. 제 생각을. 네. 그렇게 해갖고 얘기 드리는 거라. 네, 채팅창에서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향 좋다고 대표님 이야기해 저- 주시네요. 저희 가족이에요. 아. 가족 아니면 지금 응답이 없어. 아. 네. 외롭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자, 하여튼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소프트가 이 봄에 그 1월 달에 한번 뭐 한 만 원대 있던 녀석이 4만 원대. 그러니까 이걸 한번 딱 보시면 그래프상으로 이제 느끼셔야 되는 게 네. 요 종목 요 끼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네. 안타깝게도 이게 중간 단계 26,000원 정도에서 이제 사신 건데 원래 사신 가격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시세난 거에 반 가격이면 5만 원에 반이 25,000원에 사시는 게 정답인데 네. 거기서 한 번 반등 20-30% 나온 다음에 또 부러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고점에서 3만 원에서 부러졌으면 이제 15,000원. 근데 한번 조금 더 내려갔다 올라온 거니까 저는 지금 15,000원, 16,000원 정도에서 있다 보면 뭐 최근에 하여튼 제가 읽어본 글 중에 제일 놀라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에 대한 거였는데 AI 휴먼이라든가 AI 소프트웨어의 진심이다. 내년도에 잘하면 10배 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제 자극적인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계속 지금 메인스트림은 아닌데 칩 쪽이 뭐 상반기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달린 종목이 있는 것처럼 하반기 끝자락과 내년도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이 간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따가 원래 자료 준비한 게 있었는데 여기 네. 한번 제가 미리 공개를 할게요. 네. 여기 제가 관심 섹터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아래쪽에 보세요. AI 소프트웨어 쪽에 딱 두 종목 해놨죠. 네. 한글과 컴퓨터랑 이스트 소프트 이렇게 딱 두 개예요. 오. 예,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딱 뭐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겹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지난주에도 한글과 컴퓨터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한글 컴퓨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스트 소프트도 일주일만 보면 괜찮아요.
윗꼬리가 좀 심하게 달려서 그렇지 음. 지금 구도는 뭐 최소 200일선 정도까지 그 거품 라인까지 붙는 거 거기까지 무리가 없어 보이고 그 이상으로 돌파가 되면 올 1월 달에 보여줬던 시세 이거 모른다 이거예요. 뭐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 충분히 좋은 종목으로 일단은 찍어놓은 종목이라 음. 뭐 앞으로 자주 언급을 드릴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26,000원이 물론 지금 당장 뭐 상한가 한두 번에 갈 수 있는 상은 아니겠지만 네. 한번 믿고 좀 기다려 보실 만한 그런 음. 종목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네. 또 거품이 살짝 낀 좀 좋은 종목 이스트 소프트. 아직 거품이 안 꼈습니다. 아직 안 꼈어요? 200일선 미치기 때문에 네. 거품 감별을 굳이 하자고 치면 음. 거품이 아직 1도 없습니다. 아직 없다. 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앞으로 개거품이 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개거품이 예상된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고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LS 머티리얼즈가 또 올라왔네요. 아까 LS 관련 그룹주 좀 살펴봤는데 LS 머티리얼즈도 문자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문자로요? 네, 매수가가 12,600원이고요. 현재가는 12,160원이라서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시진 않은데 그래도 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LS 그럼요. 머티리얼즈 어떻게 보실까요? LS 그룹 LS 그룹이 요즘 궁금증이 다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많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주가가 지금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흘러내리니까 네. 궁금해하신 거죠. 여름에 한창 좀 좋았던 걸로 기억을 LS 하거든요. 그룹이 네. 이번에 전력기기 쪽 올라갈 때 음. 때루다가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 6월까지 얘도 3만 원 했던 애요. 근데 지금 12,000원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6월 정도까지 LS 그룹 전체적으로 좋았다가 좀 이게 힘이 빠졌는데 이게 고 7월, 8월이 전력기기 쪽이 다 같이 빠졌던 구간이에요. 아까 그 재룡전기도 10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빠졌던 구간이 이 구간인데 네. 뭐 전기나 HD 일렉트릭처럼 다시 9월 달, 10월 달에 올라온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LS 그룹처럼 전반적으로 좀 내려간 애들도 있어요. 예. 제가 봐서는 어쨌든 지금 LS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추세가 200에서 밑으로 한참 내려와 있고 거래량이 없죠. 네. 시장의 관심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다. 이런 음.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어쨌든 좀 피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뭐 이 그룹 얘도 뭔가 이제 일가를 이룰 겁니다. 이렇게 기대는 하셨겠지만 어떤 현상으로 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는 안 움직이는 거를 주식으로 갖고 있냐 현금으로 갖고 있냐 이런 차원으로 보면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래량 없고 안 움직이고 아래쪽으로 느물느물 밀리기만 하는 그런 성격의 종목은 참 이거 역시도 제가 말하면서도 고해성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힘듭니다. 나오기가. 왜냐하면 내가 나오면 금방 오를 것 같거든요. 또 오르기도 해요 가끔. 예. 뭐 사실 제 지인분 중에서도 금요일날 삼성전자 파니까 오늘 오르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약간 안타깝죠, 희망 아무튼. 고문이네요. 안타까운데 그래도 확률상 보면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LS 머티리얼즈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실까요? 네네.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 비올 네, 11,310원에 샀거든요.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한 6%쯤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통화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11,000원대 사셨는데 네, 생각보다 좀 흘러내렸는데 네. 사실 때 혹시 목표가가 있으셨어요? 전 목표가는 없었고요. 그냥 네. 단기로 잡으려고 하다가 이게 물렸거든요. 네. 네, 더 하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네. 좀 오르면은 매도할 생각이었는데, 네. 네, 이 종목은 나쁘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종목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그 업황이 최근에 네. 뭐 물론 이제 여전히 클래시스라든가 이런 것들 좋고 뭐 좋은 상황들이 나오는 거 맞는데 이게 약간의 뭐 장기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도라고 할까요? 이게 비올도 사실 짧은 단기선의 일봉으로 보면은 그냥 내린 것만 있으니까 뭐 수평으로 있다 좀 내렸네 이렇게 보시기 딱 좋은데 이 네.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사실 2년 전에 1,000원대 있었던 종목이 12,000원까지 한 8배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근데 네.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거의 한 8배 가까이 올랐을 때 사신 거니까요. 네. 사실 되게 비싸게 사신 거죠. 뭐 아, 회사는 물론 뭐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 가격이 왔겠지만 기업이 실적으로 좋아지기 전에 주가로 8배 올랐을 때 사신 건 아무래도 좀 고점이라는 거에 사셨다고 보기 때문에 네. 11,000원대 사신 흐름은 조금 이제 뭐 이 종목의 어떤 주기로 봐서는 거의 이제 끝단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뭐 이번에 삼성전자도 아시지만 8만 원 하던 애가 5만 원도 밀릴 정도로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이 종목도 12,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사이클이 하방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12,000원에서 낙폭이 있게 되면 나오는 단가는 8,000원 내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릴 정도까지 다 내렸다고 좀 보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하락은 다 거의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 6% 정도의 비중인데 네. 만약 현금 비중이 조금 있으시면 네. 한 2%에서 4% 정도까지 좀 더 늘리셔도 될 것 같거든요. 아, 물타기 하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봐서는 지금 정도 단가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8,000원 네. 정도 살짝 깨지는 정도부터 해서 네. 담으시면 예, 물론 이제 많이 이게 지금 그래프 보면 아직도 고공권인데 왜 담어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것 같긴 하지만 개의치 마시고 고점에서 일단 상당히 내려왔고 또 지금 피부 미용기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요 8,000원 아래쪽에서의 추가 매수는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네, 이걸 혹시 네. 더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내년 1분기까지나 아니면 내년에 뭐 좋은 실적까지 보는 거로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실적은 제 생각엔 당분간은 나올 거는 같은데요. 이게 끌고 가신다는 게 저런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사신 가격에서 10% 이상 부러지면 파시든지 네. 아니면 물타기를 끊임없이 하셔가지고 9.9% 이하로 맞춰 놓으시든지 둘 네. 중에 하나는 해 놓으셔야지 반등 나올 때 내가 스스럼 없이 뛰쳐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1,000원대 기준으로 8,000원이면 벌써 한 30% 정도 벌어졌잖아요. 물론 전체 비중은 제 생각에 아주 크진 않으시지만 네. 이게 30%는 단숨에 만회되는 건 아니에요. 네. 8,000원 기준으로 거의 한 40%가 올라가야 11,000원대가 다시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그걸 한 몫에 내가 빠져나오겠다고 하면 회사가 뭐 문 닫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는 약간 더 애들을 해가지고 네. 단가를 낮춰놓으시는 방법이 사실은 대부분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각엔 그게 맞아요. 그래야지 10% 안쪽으로 맞춰 놓으셔야 그래야 한 번 오를 때 나오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종목은 빠져나와야 할 종목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최근에 2년 정도 보여줬던 주가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된 종목이라서 네. 여기서 더 세게 올라서 뭐 13,000원, 14,000원 이렇게 넘어가기는 조금 저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행히 한 10,000원 정도 올라올 때쯤 나오려면 네. 지금 정도 가격에서 물을 타놓으셔서 네. 단가를 10,000원 정도 선으로 맞춰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는 7,0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6,750원이라서 손실 보고 계시고요. 최근에 또 조선주가 트럼프 랠리로 좀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세진중공업은 3분기 실적은 조금 좋지 않게 나온 것 같거든요. 세진중공업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실적 보셨어요? 적자 전환했다 이렇게 아, 진짜요? 기사가 났네요. 네. 저는 최근에 사실 상반기에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아니 이 기업이 요새 왜 이렇게 한가 뭐 이렇게 지금 요새 이제 그 조선주가 올라갈 때 네. 현대 힘쓰란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게 조선 기자재 쪽인데 사실 상반기나 작년도 실적 보면 세진중공업보다 훨씬 못 벌었는데도 음. 이번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그걸 보면서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못 가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음. 진짜 안 벌었어요. 여기 지금 컨센서스는 한 60억 정도 순이익이 나는 걸로 나왔었는데 안 음. 벌었나요? 그렇게 진짜로? 제가 뉴스를 지금 찾질 않아가지고 잠깐 볼게요. 네. 음, 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네. 순손실이 지금 적자로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예, 이런 몹쓸 기업이 있나. 예. 그래도 어쨌든 네. 뭐 상반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하반기 때 좀 까먹은 뭐 그런 성격인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에 작든 크든 간에 이렇게 조선주, 뭐 조선 기자재 이런 종목 중에 이번에 다른 그 완성 조선소 업체들도 그렇지만 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안 좋아진 기업은 거의 없거든요. 네. 좋아졌죠. 뭐 엄청나게 좋아졌죠. 왜냐하면 수주도 많이 따면서 고부가치성 같은 것들에 대한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진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거 대비해서 실적이 갑자기 좀 무너졌다 그러면 얘만 이제 뭔가 음. 어떤 영업적인 면에서 뭔가 뭐 영업을 잘 못했던지 네. 뭔가 어쨌든 어떤 문제가 이슈가 나온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최 며칠 동안에 음. 현대미수보다 분명히 더 잘 버는 것 같은데 안 가서 어. 조금 의아하다 했었는데 네. 이런 좀 영업적인 성과의 부진이 네.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흐름이라고 하면 뭐 실적이 간 나온 게 이제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음. 그동안 이제 이 3분기 안에 반영됐던 부분이 충분히 저는 가격적으로 녹아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반등은 다른 조선주 일반적으로 쉬는 거에 비해서는 또 약간 뭐랄까 좀 특이하다 할 정도로 반응이 약간 있거든요. 네. 그동안 또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조선 기자재 쪽 전반적으로 봐서는 오늘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렇게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대장주들 아까 HD 현대중공업은 아까 모로코 쪽에 뭐 백척 뭐 수주 비슷한 거 얘기도 나오래 갖고 강세로 돌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라서 네. 그런 거에 좀 해당치 않는 종목 같다. 왜냐하면 업종이 내릴 때 같이 내리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따로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실적도 좀 다른 애들과는 다른 방향성이고 종목 움직이는 것도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 있는 범주는 좋은데 개별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면 아무래도 이게 오늘 뭐 올랐다 그래서 만족스럽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우하향의 그래프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으로 올랐을 때 비중을 좀 줄인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네. 게 맞겠죠. 근데 지금 6,750원이면 네. 지금 매수가랑 크게 막 멀진 않거든요. 그러면 네. 어떻게 매수가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오르고 내일 아침에 만약 분위기 좀 타면 보통 내리기 전에 잠깐 올랐다 내리니까 네. 7,000원 넘는 가격일 때 좀 줄인다 이 생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95,500원입니다. 현재가는 86,100원이시라 지금 손실 보고 계시거든요. 대주전자재료는 어떻게 의견 주실까요, 대표님? 대주전자죠. 네. 대주전자재료가 예, 또 전기차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도 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죠? 오늘은 오늘이야 4% 올랐네요. 네. 2차 전지 쪽이 금요일 날 급락하고 음, 오늘은 이제 제가 아침에도 그 막 이거 음. 이대로 물러나면 안 돼. 음. 뭐 2차 전지 관련 IRA 폐지 안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아침에도 해서 네. 뭐 관련되는 종목에 대한 뭐 진짜 지키든가 아니면 뭐 사든가 진짜 둘 중에 하나서는 하는 게 맞다. 좀 그렇게 음. 주장을 하고 왔는데요. 아, 물론 뭐 어렵죠. 지금 상황이 2달 동안 취임 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늘 올라도 사실 이게 뭐 최근에 하락한 거를 조금 되돌린다 뿐이지 음. 추세가 상방을 뭐 올라타가지고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이런 레벨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누누이 오늘 거품 라인을 몇 번 얘기를 하는데 거품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네. 새로 사시기에는 좋은 단가는 맞는데 음. 지금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네. 사실 천편일률적인 대답 같지만 여력이 있으시면 지금 사시는 게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여력이 없으시다. 음. 일단은 저 거품 라인 밑으로 내려온 건 거품 꺼졌고 기본적인 회사의 그 밸류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어떡하지? 뭐 손절을 해야 되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분은 손절하시는 게 맞는 거고 왜냐하면 내가 잘못 산 거니까 네.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줄여 이게 맞는 건데 이 종목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고 2차 전지 뭐 IR 폐기 안 당할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인데 약간의 트럼프가 결국은 폐지는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막 흔들리는 얘기 나오고 이러는 걸 이걸 내 힘은 정말 미약하지만 막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여기 딱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겠어. 차라리 어차피 이거 올라갈 때까지 매매 안 할 거니까 쳐다보지 않겠어요. 안 보시는 게 나아요. 고민을 계속 날마다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여러분들의 또 우리 물어보신 시청자님의 가격이 한 방에 오진 않거든요. 네. 충분히 올랐다 이런 얘기 막 어디서 귀동냥 하시게 돼서 그때 열어보면 추세가 다행히 살아 있으면 너무 기뻐하시면 되는 거고 네. 아직까지 안 움직이고 있으면 에라 며칠 더 있어야겠구나 뭐 몇 주 더 걸리겠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종목이 저는 개별적으로 사실 이 상태를 쳐다보진 않았는데 뭐 어떤 걸 만들 돈이 없다든지 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사실 제일 문제는 돈이 없는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주주배정으로 하는 것들이 요새 왕왕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순식간에 나락에 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재무적인 부족함이 없는 회사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기다리실 섹터다. 그리고 대주전자도 뭐 저도 옛날도 아니지만 네. 작년도 뭐 올 봄까지도 사실 꽤 흐름이 있었던 회사고요. 그리고 뭐 작년도에도 몇 번이나 이렇게 독보적인 움직임을 가졌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면 이제 3년 평균으로 봤을 때 가장 밴드의 하단권이라서 뭐 지금 정도에 굳이 파실 이유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의 IRA 폐지는 전 안 일어난다에 98%쯤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전 혼자 믿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구도상 보면 근데 2달 동안은 계속 흔들 거란 얘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거냐 아닐 거냐는 뭐 솔직히 개인적인 배포이자 뭐 그 뭐라 그러죠? 네. 16가지 나오는 그 MBTI MBTI. 뭐 네. 그런 거에 사실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이나 취향에 네. 나는 저 따위 얘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런 분도 있고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러면서도 결국 못 파는 분이 있고 어떻게 흔들리다가 에라 이러고서 결정적일 때 파신 분이 있고 이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100%다 똑같이 움직이면
그쵸. 주가가 어떤 식으로 삐죽삐죽 이게 안 나오겠죠. 늘 재미없는 뭐 이런 이제 계단식으로밖에. 그러니까 늘 평온하게 있다가 실적 좋아져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갔다가 또 평온하게 있다가 실적 안 좋아져 이러면 또 뚝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흐름밖에 안 나올 건데 이게 왜 이러면서 올라갔다 이러면서 내려갔다 이러는 건 각자 가지신 미래 주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쵸. 취향대로인데 저라면 가장 뭐 기본적인 취향으로 지금 단가에서는 조금 더 사놓으시면 좋은 단가고 굳이 하실 일은 없다. 그렇게 네. 좀 생각을 드리겠습니다.